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지난 짜뚜짝 시장 투어 1탄에 이어 2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짜뚜짝 시장에 대한 정보는 1탄 영상 오프닝에 소개를 해두었는데 혹시 1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둔 링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짜뚜짝 시장 투어 2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데니움이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아데니움이 인기가 많다 보니 판매하는 매장이 많았는데요. 여기는 무늬를 가진 아데니움도 함께 있어서 짧게 살펴보았어요. 무늬를 가지고 있다 보니 가격이 조금 비싸겠지 하고 봤는데 100바트더라고요. 아데니움의 경우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늬 금전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쌌어요. 4,500바트라고 해서 엄청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수도 많이 보였는데 금전수만큼은 우리나라 농장이 더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여행 중 가정집 마당에 금전수를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무늬 멕시코 소철과 무늬 야자입니다. 멕시코 소철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에 무늬를 가진 개체라니 정말 사고 싶었어요. 옆에는 어떤 야자인지 정확한 품종은 알 수 없었지만 역시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격은 둘 다 2,500바트였는데 큰 덩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살짝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야는 한국에도 많이 보급된 품종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호야와 같은 스타일인 것을 보니 태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이 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격은 50에서 70바트로 저렴한 편이었고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어요. 요즘 호야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이곳에서만 한참 구경을 했습니다. 꽃이 핀 개체도 보여서 살짝 찍어보았어요. 틸란드시아요. 우리나라에도 틸란드시아 마니아 분들이 꽤 많은데 아마 여기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틸란드시아에도 정말 많은 품종이 있는데 이름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잎이 가늘고 긴 것부터 잎이 넓적하고 짧은 것까지 가지각색의 매력을 가진 틸란드시아들이 정말 많았어요. 품종에 따라 가격 편차가 높은 편이었는데 가장 싼 것이 30바트, 가장 비싼 것은 600바트입니다. 야자 매장에서는 다양한 야자와 무늬종 야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야자 씨앗을 팔고 있어서 여기에 눈이 가더라고요.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희귀한 야자들의 씨앗들인데 그 중에서도 무늬 공장 야자 씨앗이 보였어요. 이 씨앗을 심으면 무늬 야자가 나오는지 여쭤봤는데 이 예쁜 무늬 공장 야자가 이 씨앗에서 발화했다곤 하시는데 아마 100개를 심으면 3, 4개 정도 무늬종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무늬 히비스커스입니다. 히비스커스는 무궁화의 학명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궁화랑은 살짝 다른 모습을 가진 식물이에요. 꽃은 무궁화와 비슷하게 피어나는데 잎 자체가 굉장히 동글동글해요. 그 중에서도 무늬를 가진 개체들입니다. 역시 무늬종치고는 가격이 높지는 않은 80바트예요. 지금은 잎이 좀 작은데 커가면서 손바닥만한 멋진 잎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무슨 큰 나무가 있길래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크로톤이에요. 항상 작은 화분에 심어진 크로톤만 봐오다 보니 크로톤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혹시나 다른 나무는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잎이 영락없는 크로톤입니다. 환경만 잘 갖춰지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것 같아요. 몇 분을 기다려도 사장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가격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못 키우는 알로카시아 마크로리자 바리에가타입니다. 마크로리자는 목대를 생성하는 알로카시아 중 가장 거대한 품종이에요. 그중 무늬를 가진 개체들인데 하나같이 어른 키만하게 잘 자라 있어요. 이게 어린 모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서 더 놀랐습니다. 뿌리도 거의 제거되어 뽑힌 채로 판매되는데 태국에서는 막 뽑았다가 심어도 잘 자란다고 해요. 가격은 1,200바트였는데 다시 봐도 잎이 정말 영롱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보던 부겐베리아 분재를 만났어요. 집이랑 진천 온실에도 부겐베리아를 키우고 있는데 특히 태국은 이 부겐베리아를 정원수로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워낙 잘 자란 식물이다 보니 거대하게 자란 부겐베리아의 밑둥만 살려서 이렇게 분재 형태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재가 1,000바트이니 만약 제가 태국에 살았더라면 색깔별로 10개도 더 샀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필로덴드론 링 오브 파이어입니다. 지금껏 봐왔던 링 오브 파이어 중 가장 덩치가 컸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한들 자생지 환경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입도 크고 광택도 돌고 너무 멋진 모습을 보니까 온실에 있는 링 오브 파이어도 다시 한번 신경을 좀 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격은 250바트입니다. 필로덴드론 핑크 프린세스도 엄청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어요. 150바트였는데 검붉은 잎에 쨍한 핑크 무늬가 들어가서 굉장히 유니크한 식물이에요. 다만 이 핑크 무늬의 면적이 넓은 경우가 드물고 아예 발현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은 예전만큼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엄청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열대 지역에서도 선인장을 키우나봐요.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선인장들이 보여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가격은 품종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30바트부터 300바트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덩치가 작은 선인장의 경우 대부분 10바트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인장에 관심이 많았더라면 여러 종류를 소개해보았을 텐데 아직은 선인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짧게 담아볼게요. 이 선인장은 한국에서도 많이 보던 선인장이에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선인장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선인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늬를 가진 개체가 있어서 살펴보았는데 100바트였습니다. 초록색 바탕에 금빛 무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서 혹시 물감으로 칠한 건 아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진짜 무늬여서 너무 놀랐어요. 무늬 자스민입니다. 사실 꽃을 보지 못했더라면 자스민인지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잎에 크림색 무늬가 골고루 들어가다 보니 정말 화려해 보였습니다. 아직은 덩치가 작다 보니 꽃을 많이 피우지 않았는데 잘 자라서 목대가 굵어지면 예쁜 꽃과 잎을 많이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200바트로 역시 탐나는 가격입니다. 열대 수련이 정말 화려하게 피어 있어요. 저는 수련보다는 연꽃을 더 선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수련도 꼭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색이 다른 품종을 함께 심어서 알록달록한 꽃을 피워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꽃의 향기도 좋은지 벌들도 엄청 많이 날아왔습니다. 화분 하나에 100바트인데 한국이었으면 역시 한 5화분 정도 구입을 했을 것 같아요. 연꽃 씨앗도 함께 팔고 있습니다. 품종이 엄청 다양하진 않지만 씨앗을 담은 지퍼백에 꽃사진과 키우는 방법을 적어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연꽃 씨앗 10알에 30바트예요. 호말로메나라는 식물입니다. 아직 제 채널에서 호말로메나를 다룬 적은 없는데 몇 해 전 희귀식물 붐이 일어났을 때 초고가를 기록했던 식물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 제가 본 호말로메나 중 가장 비쌌던 개체가 600만 원이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생각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무작정 가격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뿌리 활착이 잘 된 개체들이 300바트예요. 물론 현재 한국에서도 가격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여러가지 스킨답서스 모종들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이 스킨답서스 모종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태국에서도 국민식물인 것 같아요. 한 포트에 30바트인데 태국 물가로 이 정도면 국민식물의 가격인 걸까? 혼자 생각해보았습니다. 한국에 판매된 스킨답서스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이에요. 저보다는 돼지 아빠님이 푹 빠져있는 콜로카시아입니다.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품종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천 온실에 더 많은 콜로카시아 품종이 있다 보니 살짝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가격을 듣고 잠시 시무룩해졌는데요. 이 귀한 콜로카시아 품종들이 100에서 200바트였습니다. 확실히 자생지의 가격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겨우내 따뜻한 실내에 월동 및 휴면을 해야 하지만 태국에서는 사시사철 푸르는 모습으로 자란다고 해요. 태국 여행 중 이곳저곳에서 많이 본 꽃나무예요. 편의상 태국 등나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스타일로 예쁜 꽃을 피우는 덩굴성 나무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식물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다면 꼭 키워보고 싶습니다. 이름 모를 이 예쁜 꽃나무의 가격은 300바트예요. 태국 꽃시장에 왕모람이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왕모람을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모람과 다른 식물일 수도 있는데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왕모람도 제주 애기모람과 함께 제주가 원산인 식물로 알고 있었는데 왕모람은 제주가 원산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은 워낙 습도가 높은 나라이다 보니 나무 그늘 아래 몇 줄기만 던져 놓아도 정말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코코칩으로만 심어 놓은 것 같은데 엄청 건강해 보였어요. 가격은 30바트입니다. 콜레우스예요. 최근 영상으로 콜레우스를 소개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깻잎에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은 듯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던 품종도 있고 처음 만난 품종들도 보였는데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작은 포트 하나에 15바트입니다. 한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하는 식물이에요. 살을 다 발라먹고 남은 생선뼈를 닮은 이 식물은 몬스테라 오블리쿠아입니다. 역시 희귀식물의 인기가 높았을 때 한국에 소개된 식물 중 하나예요. 작은 산목묘 하나에 몇십만 원을 웃도는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유묘를 기준으로 만원대로 적정 가격을 찾았거든요. 태국에서는 거의 성체에 가까운 개체가 50바트입니다. 정말 구멍이 숭숭 뚫린 이 모습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키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많은 오션, 점란이에요. 역시 한국 꽃시장에 빠지지 않는 식물이다 보니 가격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긴 꽃대까지 올리고 새끼촉들도 있는 개체가 15바트예요. 기분 탓인지 한국 오션보다 엽폭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왕 꽃기린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꽃기린들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국 꽃기린 같은 경우 크림색으로 꽃이 핀 후 시간이 지나면서 빨갛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꽃기린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 꽃기린도 꽃색이 변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민달팽이가 꽃기린에서 나는 향을 기피한다고 해서 진짜 온실에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꽃을 피우면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가격은 150바트예요. 덴파레, 정확하게는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입니다. 호접란을 닮은 꽃을 피우는 석곡이라 해서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반다와 비슷하게 꽃잎이 두껍고 개화기간이 길어서 호사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태국은 불교 국가다 보니 사찰에 꽃을 봉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 덴파레 꽃을 올린다고 해요. 길가의 가로수에 이 덴파레를 붙여 키우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덩치가 큰 개체들이었는데 한 화분에 50바트였어요. 부겐베리아 모종도 보였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모종이더라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부겐베리아 모종에 비하면 엄청 덩치가 큰 편인 것 같은데 35바트예요.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회양목이나 철쭉을 활용하여 조경을 많이 하는데 태국에서는 부겐베리아를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지 환경에서 잘 자라고 번식도 잘 되다 보니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민트과의 허브 화분들을 판매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식물들 자체가 너무 짱짱하게 잘 자라 있어요. 빛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베란다에선 허브를 키우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곳은 겨울에도 따뜻하다 보니 연중 노지에서 허브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허브가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꽤 큰 화분에 심겨있는 허브 모종 하나가 평균적으로 100바트예요. 아쉽게도 마지막 식물입니다. 안스리움 비타리폴리움이에요. 넥타이처럼 길쭉한 잎을 가지고 있어서 넥타이 안스리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잎이 동글동글한 다른 안스리움에 비해 강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태국에서는 비타리폴리움도 노지에서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직사광선 아래에서 키우면 잎이 타버릴 수 있어서 큰 나무 아래에 화분을 걸어두고 키운다고 해요. 단정하게 잘 성장 중인 상태의 비타리폴리움이 100바트입니다. 아쉽게도 짜뚜짝 시장 투어 2탄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태국에서 찍어온 영상들이 많아요. 파타야 식물 시장을 비롯해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갖춘 여러 식물 명소들 소개가 남아있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